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전략팀을 이끌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4분기를 지배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 달 이슈는 중국 관련해서 이제 14차 5개년 계획에서 나올 정책들, 앞으로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텐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최근의 경제나 증시 동향도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일단 저희 요약 페이지 3페이지 좀 보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14차 5개년 계획 구간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번 연휴 끝나고 이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이제 중국의 19개 오중전회가 열려서 관련 내용들이 최종 피드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 본다면 14차 5개년 계획이 한 총 10단계 중에서 8, 9단계 정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수혜 산업들은 저희가 신재생이나 반도체, 전기차, 증권, 면세 뭐 이런 쪽 산업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을 보는 이제 어떤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보다는 이제 기존의 정책들 중에서 틀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냐, 또 지금 현재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중국의 지금 현재 가계나 정부 정도가 돈을 좀 쓸 수 있는데, 특히 정부 중에서는 중앙정부가 이제 재정 의존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지금 상황이 양극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중요성이 각 산업별로 보면 굉장히 더 정책 의존도 올라가고 더 목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와 미중 신냉전을 대비하는 쌍순환 경제, 그래서 뭐 자력갱생이나 내수 중심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선이 올해 처음 이제 5월 달에 제시가 됐는데, 이게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 바탕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급소 공격, 뭐 지금 최근에 화웨이나 SMRC 관련 제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의 대항마로서 이제 뭐 대놓고 이제 티를 내기는 좀 그렇지만 기존에 그런 관련된 대안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또 새로운 전략, 특히 이번에 신재생이나 그린 에너지 쪽에 관련된 전략들이 좀 많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유사하게 디지털 경제 쪽 관련해서 생산 효율성이나 이런 쪽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14차 5개년 계획이,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나올 때 보면은 시세를 뽑는 구간은 1년차 직전에 한 3개월, 그러니까 지금 딱 10월부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해까지 상반기까지가 관련된 업종들 시세가 좀 많이 좀 좋았었던 경험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배경에 대한 얘기는 좀 계속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그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에 대해서 목표치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뭐 한 32개 정도의 이제 그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올해로 이제 5년 차가 되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성 조치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4년 차 기준으로 봤을 때 13차 5개년 계획에서 목표를 좀 많이 미달했던 분야는 R&D 지출이나 이제 비화석 에너지 비중, 그러니까 비석탄 관련 에너지 비중이 미달을 좀 했고요. 서비스업 비중이나 농촌 빈곤 인구, 또 호적 기준 도시화율, 그러니까 상주 인구가 아니라 진짜 도시인들로 볼 수 있는 호적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 도시화율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올리면서 기존에 이제 바탕에 깔리는 뭐 쌍순환 경제, 뭐 디지털 경제, 신형 인프라를 바탕에 깔고 이런 목표들을 좀 상향 조정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번에 나오는 이제 목표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10월 하순의 자료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상향이 예상되는 좀 분야를 몇 가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2017년부터 해서 9개 전략형 신흥산업을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신소재, 바이오, 전기차, 신재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요거의 GDP 비중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많이 상향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국 자본시장을 계속 키우고 개방하는 입장인데, 수치적으로 보면은 직접금융과 증권화 비율을 좀 봅니다. GDP 대비 비중, 뭐 시가총액 비중 이런 것들인데요. 이번에 좀 세게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호적 기준 도시화율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형 도시화나 신형 인프라, 뭐 5G나 IDC, 뭐 전기차 관련 이런 투자들과 연계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R&D 지출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이제 부각이 되고,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 뭐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중요하게 이제 얘기가 될 게 결국 친환경 쪽, 신재생 쪽인데요. 비화석 에너지, 중국에서 이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쪽 관련된 목표치들도 좀 대거 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식량이나 에너지 자급률, 뭐 결국에는 자력갱생을 하려면 관련된 이제 이런 산업들도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조치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이제 좀 주목하실 부분들은, 수혜 산업들에서 이제 전통 산업이 있을 거고 신흥 산업이 있을 텐데, 전통 산업에서 좀 주목하실 부분, 특히 뭐 금융이나 전통 제조업 쪽에서 보실 부분들은 압도적인 강자가 향후 5년 동안 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상장 기업들의 이런 산업 집중도, 그러니까 상위 기업들이 기존의 매출이나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부분에서 보면은 중국이 전통 금융업이나 제조업 쪽에서 아직도 미국보다 좀 따라가야 될 룸이 좀 많은 편이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제 중국의 시클리컬로 얘기하는 이런 경기민간 산업들, 특히 소재 산업재나 은행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결국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강자 독식하는 구도로 갈 것 같고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중국에서 가장 불쌍한 민영 기업들이 찍은 채권의 이제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상금리로 볼 수 있는데, 점점 더 융자하기가 어려워지고 금융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비철이나 기계, 화학, 가전, 자동차, 건자재 이런 산업들은 계속 높은 금리를 써서 결국에 버티는 기업들이 점차 이제 좀비 기업들이 점점 정리돼가고 구조조정이 되는 구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들의 수혜가 소수에게 좀 더 많이 꽂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흥 산업 쪽, 이런 뭐 테크, 헬스케어 이런 쪽보다 기존의 전통 산업들이 더 강한 강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흥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성장 산업이 있습니다만, 시장이 아직 성숙 기간이 아니라 이제 초기 진입 구간인데, 시장 침투율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페네트레이션을 얘기하는 이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산업들을 많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육성 정책이 이번에 나오면서 시장 침투율이 이제 굉장히 고공행진할 수 있는 뭐 5G나 전기차나 반도체 소재 장비, TWS 같은 일부 세부 분야들 뭐 이런 쪽에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혜 업종을 좀 골라보면, 첫 번째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인데요. 1차 에너지 소비 중에서 여전히 비화석 혹은 비석화 비중이 아직 높여야 될 룸이 많은 국가고요. 중국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비중이 15.3%였는데 이번 14차 5개년 구간에 17에서 한 20%대 사이에서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목표를 18%로 잡으면 태양광과 풍력 관련 설치량은 기존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최대 상향 조정이 예상이 되고요. 이 관련된 법안들이나 그 계획들은 10월 말에 이제 회의에서 최종 피드백이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인데, 사실 SMIC 관련 제재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이 미국에서 되더라도 사실 제재가 가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국은 우회하는 길을 좀 택하더라도 자국 국산화나 이런 쪽에서 공급망 국산화를 굉장히 추구할 가능성이 높고, 소재나 장비 쪽에 이 중형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세대 반도체라든지 관련 장비 투자 이런 쪽에서 어쨌건 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관련 산업들을 좀 육성하고 이제 보조금 대신 이제 뭐 어떤 면세라든지 특혜를 좀 주면서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는 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저희가 신형 인프라 쪽에서 전기차 뭐 충전소라든지 인프라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이제 사이클적으로 보면은 올해 중국의 자동차 포함해서 자동차 전기차의 증가율이나 판매량이 바닥권에서 이제 내년까지 계속 반등이 예상이 되고, 현재 보조금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쪽에서 이 보조금 축소 속도가 완만해진 데다가 단가 하락이나 가성비가 좋아지는 측면에서 보면은 판매량이 내년까지 많이 촉진이 되고, 관련 2차 전지나 밸류체인 쪽에서 고성장을 계속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의 정책도 계속 이런 쪽 방향으로 더 강화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력갱생, 뭐 쌍순환 경제 그런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수혜는 해외 소비나 해외 투자를 계속 줄이고
내부적으로 순환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소비가 밖으로 못 나가는 소비는 결국에 중국의 면세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이나 일부 중국 내에 있는 이제 고가 소비 관련된 로컬 브랜드들에게 수혜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지만 중국 내에서 종목 고르기에는 확실한 컨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증권주입니다. 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 뭐 2006년, 7년, 8년에 자본시장 육성과 이런 금융 빅뱅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중국 증권업 같은 경우는 대형화, 그리고 앞으로 IPO 확대, 또 2차 상장이나 뭐 ADR 기업들의 복귀, 여러 가지 이제 육성 방안이나 개방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더 대형화되는 구도로 증권업을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까지 개인이나 기관 중심으로 해서 거래 대금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과 구조적인 측면의 호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수혜 산업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국 쪽에서 최근에 증시에 대한 전망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 25페이지 보시면 지금 중국의 수요 환경은 기존의 투자라든지 부동산 중심의 이제 회복이 2분기, 3분기였다면 4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컨택이 살아나고 방역이 성공하면서 오프라인 소비,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기 소비까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성장 엔진 중에서 투자, 소비, 수출 다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쪽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고요. 공급 역시도 상당히 좀 타이트한 산업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기 민감 업종이나 경기 소비재, 또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테크, 수출 쪽에서 이제 수출 관련 이런 테크 기업들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업종은 뭐 중국 증시든 국내 중국 관련주든 간에 5G나 전자, 전기차, 자동차, 화학, 비철, 뭐 기계 이런 쪽에서 조금 굴뚝 기업들이나 수출 기업들을 국내외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증시는 저희가 3분기를 조금 휴지기 혹은 뭐 인터미션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조금 휴식기, 변동성 확대로 좀 예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2분기, 3분기가 유동성 기반의 어떤 강세의 전반전이었다면 이번 3분기에 좀 휴식을 거친 후에 다시 4분기부터 내년 좀 여름까지 이제 실적 기반의 강세장 후반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계속 변동성이 컸던 거는 정책 기조가 이제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재정으로 넘어가고 미세 조정이 있으면서 그걸 적응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차이넥스트라든지 성장주나 소비주들이 약간의 이제 밸류에이션 소화를 하는 구간이고, 주도주가 좀 바뀌기 직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7월부터 외국인이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펀드를 통해 들어오는 기관 자금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뭐 계속되진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연휴가 끝나는, 그러니까 다음 주 9일, 그러니까 9일부터 개장을 하게 되는 10월 장세부터는 이제 14차 5개년 관련 계획들, 또 7월부터 이탈했던 외국인이 위안화의 어떤 누적된 강세 요인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는 과정에서 컴백을 좀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사이클은 3Q부터 해서 내년 역시 3Q까지 한 1년 정도는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기반의 강세장 전반전은 이제 굉장히 가파른 각도가 높은 상승이었다면, 이제 이번 실적 기반의 장세는 내년 3분기까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이고, 앞서 말씀드린 테크라든지 시클리컬 수출 쪽의 수출 기업들, 또 경기 소비재 뭐 이런 쪽에서 주도주가 조금 손바꿈이 있을 것 같고요. 아주 길게 볼 수는 없지만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이런 민감 업종들이나 기존에 좀 못 올랐던 산업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12개월 예상 상해종합지수의 예상 밴드로서 상단을 3,800 정도 제시를 좀 드리고, 계속 지수형 전략이나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소비주나 성장주는 좀 압축을 하고, 조금 안 봤었던 자동차나 전기차, 5G 쪽, 부진했던 좀 테크 쪽 이런 쪽에 어떤 종목들을 좀 투자하시는 부분을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내용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하순에 저희가 당대 이후에 14차 5개년 계획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면 다음 달 이제 내년 전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